공산주의자의 손에 돌아가셨단 말이다. 김두한이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아버지 김좌진 장군을 죽인 것은 공산당이었습니다. 오늘 야인시대에서 그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밤, 해군무관부 앞, 다이너마이트를 든 김두한과 총을 겨눈 일본군 대좌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대좌가 묻습니다. 너희들은 누군가? 김두한. 긴똑강? 김두한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 아버님이신 김좌진 장군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한 사람이다. 따라서 내가 보기엔 우리들이 폭도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대 소속으로 이곳에 온 것이야.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왔다 이런 말이야. 대좌가 소리칩니다. 요구가 뭐냐고 묻지 않냔 말이다. 내 땅과 내 구역에서 떠나라. 뭐라고? 너희 일본은 어차피 패망했다. 일장기는 가당치도 않다. 허서. 긴박한 침묵이 흐릅니다. 대좌의 얼굴에 땀이 흐릅니다. 그렇게 하겠다. 부관. 하이, 다이초. 전투병들을 무장해제시켜라. 그리고 집합해서 용산에 있는 육군 관구사령관으로 이동시키도록 즉시 실시해라. 하이, 다이초. 불을 꺼라, 긴똑강. 김두한이 다이너마이트 심지를 잡아뜯어 끕니다.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대좌가 들고 있던 총을 맥없이 내려놓습니다. 얼마 후 해군무관부 깃대에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대좌가 그것을 씁쓸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영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네. 우리가 무관부를 접수했어. 김목이 흥분하며 소리칩니다. 믿기지가 않는구먼. 태극기가 올랐어야. 무관부의 말이여. 태극기가 올랐다고. 웜에 징한 거. 문영철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나도 여지껏 수도 없이 싸움판을 다녀봤지만 이번 같은 일은 처음이다. 두한아, 우린 자존심을 지켰다. 종로의 자존심 말이야. 모두가 환호합니다. 해방된 조국, 그리고 종로에서 태극기를 올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대 사무실. 장권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해군 무관부가 어찌 됐다고? 김두한이가 무관부를 점령하고 무장해제를 시켜? 예,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도무지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텅 비어 있어? 그래, 사상자는 얼마나 났다던가?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장권이 놀랍니다. 단 한 사람도? 놀랍구만. 과연 김두한이로구만. 헌데 무장해제를 시키고 부대를 접수했다면 그 무기들과 전리품은 다 어찌했단 말인가? 김두한의 조직이 서울만 수천이고 종로만도 500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국을 따지면 수만 명이고요. 아마도 저들을 무장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뭐라? 무장을 시켜? 아니, 그 많은 부하들을 무장을?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반납을 하라고 해야지. 어차피 우리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가? 아직은 곤란합니다. 지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지 누구 명령을 들을 사람이 아닙니다. 구슬리는 게 약이지요. 그래. 지금으로선 그럴 수밖에. 우미관 창고. 우미관패들이 무관부에서 노획한 물자들을 옮기고 있습니다. 홍만길이 지시합니다. 옮겨. 개코가 총을 보며 신기해합니다. 아이, 비켜봐요. 비켜봐. 으았다. 참말로 의임. 죽여 불구마임. 금깨로. 이것이 참말로 총이요? 휘발유가 들뜬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야, 이거 한 자루만 있으면 그냥 아무도 두렵지 않을 텐데 말이야. 큰형님. 이거 우리 하나씩 나눠줄 겁니까? 김두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뚜껑 다 닫아라. 닫으라. 아니, 어째서 뚜껑을 다 닫으라고. 다 닫아서 계속 옮겨. 만길이가 창고에 넣고 열쇠를 보관해. 홍만길이 대답합니다.
예, 큰형님. 뚜껑을 닫아라. 어서 옮겨. 김두한이 장총 하나를 집어들고 바라봅니다. 문영철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와, 피복이 엄청나게 많네. 야, 적어도 500명은 입을 수 있겠다. 응? 군복의 군화에. 거기다가 식량도 10트럭분은 될 것 같은데. 지역마다 아이들이 많아. 쓸 데가 많을 거야. 그럴 것이구먼. 어느 찻집. 유진산과 박용직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백야. 아니, 그럼 백야의 아들이 주먹패로 있었단 말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절이지 않았습니까? 하기사. 그럴 수도 있었겠지. 백야의 아들이라. 김두한이가 백야의 아들이라. 김두한이라면은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청년단을 이끌어갈 제목으로 충분합니다. 유진산이 흥분합니다. 오, 그렇구만.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이야기일세. 제가 김두한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잘만 설득하면 우리와 뜻을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한의 집. 최동열이 찾아왔습니다. 오숙군이 차를 따라줍니다. 한동안 못 뵈었습니다. 요즘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신문들이 복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일이 더 바빠지는군요. 하면 또 신문사에 나가시겠군요. 객원 기자라고 해서 좀 자유스럽습니다. 근데 어떠신지요? 어머님께서는요? 아, 예전 같지는 않으십니다.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러시겠죠? 두한군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도 소식을 모른답니다. 저런, 하긴 그럴 겁니다. 요즘 건준 치안대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바로 엊그제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 해군무 관부라고 군인들이 종로에 있었는데 그들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일을 한 것이지요. 그랬습니까? 오숙군의 얼굴에 약간 기뻐하는 표정이 스칩니다. 앞으로도 이 나라가 자리가 잡히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오숙군이 간곡하게 말합니다. 실은 아범을 부탁하러 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시대의 선구자십니다. 아범은 배운 것이 없습니다. 주먹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 주먹도 쓰기에 따라서 아주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예전에 하신 것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최동열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합니다. 이미 이 최동열이가 보살펴줄 나이는 아닙니다. 두한군은 나름대로 제 몫을 훌륭히 해낼 겁니다. 염려 마십시오. 곧 미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또 달라집니다. 북쪽에는 이미 평양에 소련군들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네, 잘못하면 일본은 가지만 또 다른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해방 그해 10월 16일 미국에서 이승만이 귀국하고 11월 23일 백범 김구가 귀국했습니다. 그 후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5년간의 신탁 통치가 결정됐습니다. 신탁 통치, 즉 독립국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강대국들의 간섭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은 벌떼처럼 일어나 신탁 통치를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사주로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관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미관, 김두한과 정진영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찬탁이라니? 아,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어제만 해도 신탁 통치를 반대한다고 했잖아. 정진영이 설명합니다. 그랬지. 하지만 그건 너무 성급하고 감상적인 판단이었어. 조선의 해방은 연합국이 가져다 준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연합국의 협조하에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쉽게 얘기를 좀 해봐. 무슨 얘긴지 하나도 모르겠다. 우리 힘으로 독립을 한 게 아니니까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니 뭐야 그럼. 독립이 된 게 아니잖아. 외정 때하고는 전혀 사정이 달라. 연합국은 우리를 보호하고 감독하는 역할만 하게 될 거야.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아무튼 난 마음에 안 들어. 네 생각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건 소련의 주문이야. 그만하자. 사실 그 이야기 하려고 온 건 아닌데. 두하나, 일전에 얘기했던 그 청년단 말이야.
청년단? 그래. 당에서 서두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맡아줄 거지?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단장은 진영이 네가 해라. 무슨 소리야? 두한이 네가 맡아줘야 해. 넌 영원한 나의 대장이잖아. 자식. 하하. 청년단의 이름은 조선청년전위대라고 지었어. 혁명투쟁의 선두에서 싸우겠다는 결의가 담긴 명칭이야. 조선청년전위대. 염동진의 집. 염동진, 유진산, 박용직이 모여 있습니다. 유진산이 말합니다. 세상은 지금 신탁 통치 반대의 열기로 온 나라가 다 달아올랐습니다. 박용직이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 열렬하게 반대를 했던 공산주의자들이 갑자기 찬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염동진이 차갑게 말합니다. 사필 규정이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의 속성이 이번 찬탁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저들은 철저히 소련의 주구들입니다. 걔 말이에요. 누가 아니랍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겐 민족도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걔를 다스리는 방법은 몽둥이밖에 없지요. 박동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단은 어찌 돼가고 있어? 쓸만한 자를 찾는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김두한이란 자만 잘 잡으면 모든 것이 풀릴 것 같습니다마는. 김두한? 우미관의 김두한 말이요? 조선 최고의 협객이라 들었소. 김좌진 장군의 아드님이라지요? 허허, 여기 앉아서 천리를 보십니다. 그려? 하지만 김두한 그자도 좌익 쪽 사람들에게 포섭을 당한 것 같습니다. 염동진이 화를 냅니다. 못난 놈이로구만. 제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데 공산주의자들과 어울려? 아직 빨갱이가 뭔지 모르는구만. 안타까운 일이지요. 돌려놓으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낮, 시공관 앞 차에서 정진영과 김두한이 내립니다. 신불출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김동지, 어서 오시오. 하하. 오래간만입니다. 자, 이리 앉으시지요. 우리 조선청년전위대 대장을 맡을 사람은 조선 팔도의 김두한 동지단 한 명뿐이요. 저보다는 이 진영이가 나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모든 대원들을 다스리려면은 통솔력이 있는 김두한 동지 같은 분이 필요하오. 난 아직도 소속은 치안대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마시오. 치안대는 이미 그 능력을 상실했소이다. 미군이 진주하면서 치안대원들을 모두 해산시켰어요. 지금은 군정시대요. 곧 머지않아 이 정부 조직은 우리에게 넘어올 것이요. 공산당에게 말이요. 신불출이 계속 말합니다. 김동지, 나는 김두한 동지가 만주로 갔더라면 분명히 독립군 대장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했소. 우리 조선청년전위대는 제2의 독립군이요. 인민을 해방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건설하는 혁명투쟁의 독립군 말이요. 독립군? 신불출이 무릎을 꿇습니다. 그렇소이다. 전위대장이란 독립군 사령관을 말하는 것이요. 김동지, 이 신불출이 눈물로써 간곡히 호소하나이다. 전위대장을 맡아주시오. 아니 이게 무슨... 왜 이러십니까? 김두한이 신불출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독립군이라는 말에 나도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이요? 믿어도 되겠소이까, 김동지? 알았습니다. 하하. 고맙소. 고맙소이다, 김동지. 청년들을 동원해 주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한 독립을 위한 일이 아닙니까? 명동거리. 김무옥과 문영철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께 진영이가 이상해졌다는 거 아니여? 인? 말투도 달라지고. 야 임마. 진영이는 오래전부터 사회주의인가 뭔가를 공부해왔어. 그것이 그렇지만서도 어허. 모두 좋자고 하는 일이래잖냐? 그때 휘발유가 급하게 뛰어옵니다. 아이 형님들 큰일 났습니다. 뭐가? 아니 낯선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우리 애들을 그냥 묵사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너 이 바닥 몇 년이요? 거시기 그거 한 저 혼자 처리 못하냐? 아니요. 저도 붙어봤는데 아이 손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야,
우리 휘발유가 그럴 정도면 만만한 놈들은 아닌 것 같은데 몇 놈이나 되냐? 한 20명쯤 돼 보이는데 싸움은 한 놈만이 했습니다. 뭐시오? 한 놈? 영철아. 이거 우리가 가봐야 쓰겄다이. 야 진정해. 우미관에 알리는 게 먼저야. 휘발유, 내가 직접 가서 보고해라.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놈들인지 구경부터 하자. 명동거리. 한 남자가 혼자서 여러 명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화룡이 웃으며 말합니다. 흐흐, 용기는 가상하구만 기래. 응? 다음. 기 다음 나오라우. 나올 사람 없네. 기럼 오늘은 이만하디. 얘들아 가자우. 이화룡이 뒤돌아보다 놀랍니다. 김무옥과 문영철이 서 있습니다. 오, 흐흐흐, 인제야 나타나셨구만 기래. 여기 오야붕이네. 그려. 여그 영철이여고 나하고 이명동을 지키고 있지. 남의 나와바리에 들어왔음 예의 정도는 지킬 줄 알아야지. 하하. 기래. 내래 기 정도는 알디. 내 기점은 사과하갔어. 엄머. 하디만 지금 우리 사정이 좀 급하게 됐어야. 남의 사정 봐줄 처지가 아니란 말이디. 저 말하는 것 좀 보소.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구 같은 놈이. 이거 말이 좀 거칠구만. 아, 이화룡이야. 평양에서 좀 놀았었디. 평양에서 놀았다구라우. 이화룡. 평양의 전설적인 주먹입니다. 해방 이후 남쪽으로 내려와 명동을 차지하려 한 인물입니다. 며칠 후 넓은 광장, 조선청년전위대 발족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선동꾼이 구호를 외칩니다. 공산당을 죽음으로 사수하자. 공산당을 죽음으로 사수하자. 공산당을 죽음으로 사수하자. 모스크바 삼상회담 적극 지지한다. 모스크바 삼상회담 적극 지지한다. 모스크바 삼상회담 적극 지지한다. 친일파를 즉각 처단하라. 친일파를 즉각 처단하라. 친일파를 즉각 처단하라.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 실시하라.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 실시하라.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 실시하라. 신불출이 연단에 올라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역사적인 조선청년전위대 발족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박용직이 조심스럽게 대회장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열렬한 혁명 전사들인 우리 전위대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동대장의 정진영 동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다음은 참모장의 신불출 동지. 아, 접니다. 하하. 웃음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분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존경에 맞지 않는 분이 올시다. 전위대장의 김두한 동지. 김두한이 당당하게 만세 포즈를 취합니다. 우미관패들이 기뻐 날뜁니다. 그때 박용직이 소리칩니다. 당장 집어쳐. 당장 집어치란 말이야. 모두가 놀라 박용직을 바라봅니다. 야, 김두한. 부끄럽지도 않은가?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이제는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 김두한이 의아한 표정으로 박용직을 쳐다봅니다. 정진영이 소리칩니다. 대회를 방해하려는 반동분자다. 어서 끌어내. 박용직이 계속 외칩니다. 김두한, 잘 들어라. 넌 지금 저자들에게 속고 있는 거야. 저자들은 널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못들 하는 거야. 어서 끌어내. 김두한이 소리칩니다. 잠깐. 모두가 멈춥니다. 김두한이 박용직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내 아버지의 원수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박용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식이 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도 모른단 말인가? 너희 아버님이신 김좌진 장군님은 고려공산당원 박상실이 쏜 총탄에 비명해 가셨다. 알겠나? 공산주의자의 손에 돌아가셨단 말이다. 공산주의자. 김두한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오늘 야인시대 52화 어떠셨나요?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일본군과 맞서
태극기를 올린 김두한. 그러나 그가 함께하던 공산당이 아버지의 원수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 진실을 알게 된 김두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화룡과의 대결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김두한이 알게 된 이 진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